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이죠. 도형의 이동 파트를 한번 배워볼 거고,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걸 배울 거야. 이제 어떤 점이나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칭 이동을 배울 건데, 대칭 이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한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선을 기준으로 그대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알던 도형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이나 아니면 이차함수 포물선이나 아니면 원 등이 있을 건데, 이러한 것들을 다음의 이동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위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이동 전과 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여기 도형의 이동 파트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니? 자, 그러면은 흐름은 대략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첫 번째 얘기 평행 이동부터 들어갈 건데, 우리 고등 수학에서 다루는 평행 이동은요, 딱 이렇게 정의해요. 나한테 점이나 도형이 있을 거야. 요거를 일정한 방향으로 적어보자.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겨 놓는 거를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하고, 고등 수학에서 말하는 일정한 방향은 딱 두 가지가 나온다. 우선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있어.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어떤 점이나 도형이 있으면 그거를 오른쪽 내지는 왼쪽으로 그대로 옮기는 걸 얘기하고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점이나 도형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얘기한다. 괜찮지?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 알았고요. 흐름 알았으니까 이번 시간엔 본격적으로 딱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로는 점의 평행이동. 그 다음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도형의 평행이동까지 한번 해볼게. 어렵지 않아. 그림 하나 그리면 다 끝나요. 자, 나한테 이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 P를 잡을게. x, y라고 하고 요 점의 xy 좌표를 xy라고 하자. 그대로 xy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내가 점 P를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옮겨 볼게. 적어보자.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자, 이때 우리가 점 P를 오른쪽으로 a만큼 옮기는 걸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A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A가 음수면 이제 왼쪽으로 움직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B만큼 올리는 걸 우리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B가 양수면은 올라갈 거고, B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내려가겠죠. 지금 우리는 편의상 A, B가 모두 양수라고 좀 가정을 할게. 편의상. 어쨌든 이 상태에서 새롭게 생기는 이 점을요, 내가 P'이라고 할 거고, 이거의 좌표를 구할 건데 어렵지 않죠? 점 P를 XY축에 이렇게 수직인 선을 떨구면은 잘 봐라. 이만큼의 길이가 X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A니까 여기는 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Y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B니까 여기는 Y 더하기 B가 되겠죠. 따라서 P'의 좌표는 X 더하기 A, 뭐야? Y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거를 깔끔하게 적어주면 이런 거지? 점 P가 X, Y야. 근데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생긴 P'은요, 좌표가 X 더하기 A, 뭐가 된다? Y 더하기 B가 된다.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우리 오른쪽 문제 바로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거 연습해보자. 자, 문제 읽어볼게요. 나한테 평행이동 x, y 화살표 x-5, y 더하기 3에 의하여 다음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일단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x에서 x-5가 됐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을 한 거고, y 자리에 y 더하기 3 들어갔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다음에 있는 좌표들이 옮겨지는 점을 한번 구해보자. 그렇게 해석되는 거야. 한번 가보자. 1,3이 있어.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x좌표에서 5를 빼고요. y좌표에서 3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4,6이 될 거고, 두 번째도 바로 가보자. x의 좌표인 4에서 5를 빼주고 y좌표인 마이너스 6에서 3을 더해주고 끝났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세 번째도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2에서 5만큼을 빼주고요. 5에서 3만큼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7, 몇이에요? 8 되는 거 맞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y가 있어. 이거를 xy축으로 a,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그냥 x의 좌표에 a 더해주고 y좌표에 b 더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을 거고,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얘기 도형의 평행 이동 한번 들어갈 건데요. 여기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표현을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갈게. 잘 봐라. 나한테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1이 있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y는 fx.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뭐죠?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올라당 하고 이항해 볼게. 그럼 3x 더하기 y의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놀라지 마라. f의 x, y는 0. 선생님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x랑 y가 한쪽에 같이 있는 식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알겠니? 그렇게 좀 받아들이자. 알겠니?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마지막에 증명까지 할 건데, 여기는 증명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를 알고 사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알겠니?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나한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알겠니? 자, x축, y축을 한번 세팅해 봅시다.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가자. 이거 무한정할 순 없잖아? 이렇게 있고요. 요거의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알겠니?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옮길 거야. 잘 봐라. 세팅 한번 해보자. 짜잔. 얘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이렇게 옮길 거야. 그러면은 원 자체가 움직였으니까 이 원의 중심도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그대로 움직이겠지.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거고, 위쪽으로 b만큼 간 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 거고요. 그때 생기는 새로운 중심의 좌표는 a, b가 될 거고, 우리 평행이동을 해도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뭘까요? 그렇지, r이 되겠지. 어쨌든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될 거고, 기존에 있던 원의 방정식에서 xy축으로 a, b만큼 평행이동을 한 녀석의 결과가 오른쪽처럼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납득하고 쓰는 거야. 자, 직전의 식과 이동 후의 식을 비교해보니까 잘 봐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x-a가 들어갔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y-b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나한테 f의 x, 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그 상태에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그대로 이동하면 x의 자리에 x-a를 대신하여 집어넣고 y의 자리에 y-b를 대신하여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알겠니? 이건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운 거고요. 정확한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이무의 한 점을
x,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요 점도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그대로 이동하면은 요 점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될 거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잘 봐. 우리 평행이동하기 전의 점 x, y에서 x에다가 a만큼 더한 게 x 프라임이고요. y에다가 b만큼 더한 게 y 프라임이죠. 요거를 x에 대해 정리하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니까 여기 있는 식 있지. 여기 있는 식에다가 이거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x 프라임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야? r 제곱이 될 거고, 어쨌든 요거도 xy 사이의 관계니까 x 프라임을 그냥 x라고 쓰고 y 프라임을 그냥 y라고 쓰면 내용 증명은 된 거 맞지? 그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까지 마무리했고, 여긴 내가 증명을 하긴 했지만 결과를 알고 쓰는 게 중요하다. 그냥 x의 자리에 x-a, y 자리에 뭐를 집어넣자? y-b를 집어넣자.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예시 풀면서 한번 개념 잘 익혔는지 확인해보자. 나한테 평행이동 x, y 화살표 x-2, y 더하기 5에 의하여, 그 말은 즉슨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란 얘기니까, 두형의 이동에서는 x의 자리에 x 더하기 2를 대입하고 y의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되니? y-5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1번부터 한번 처리해보자. 1번 2x의 마이너스 y 빼기 3은 0이 있어.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하면은 x의 자리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고 y의 자리에 y-5를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정리하니까 2x-y에 몇 나오냐? 4 더하기 5 더하기 6은 0 나오네.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있죠? 요거도 평행이동을 하면 y 자리에 y-5 집어넣고 x의 자리에 x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돼. x의 자리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돼. 정리하면 y-5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2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사라지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5만 넘겨서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도 보자. x 더하기 3의 제곱에 더하기 y-2의 제곱은 5가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평행이동을 하면 x의 자리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고 더하기 3, y 자리에 y 빼기 5를 집어넣고 빼기 2의 제곱은 5. 정리하니까 x 더하기 5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7의 뭐예요? 제곱은 5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도형의 이동은 x의 자리에 x-a, y 자리에 y-b. 알겠죠? 자, 그럼 내용 자체는 끝났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좀 스킬 하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걔까지만 소개하고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 잘 봐라.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잘 봐. 이제 어떤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할 거냐면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우리 직선이 됐든 포물선이 됐든 원이 됐든 어떠한 도형을 평행이동을 해도 그거 자체의 모양은 변해 안 변해? 그죠? 절대로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하면 직선과 포물선과 원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직선에 대해서는요, 평행이동을 해도 기울기는 같고 뭐만 바뀔 거야? 위치만 바뀔 거야. 이 내용을 이용하면 오른쪽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위에서 한번 푼 거예요. 알겠죠? 한번 풀었고요. 내가 새로운 관점을 또 소개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야. 일단 1번을 보니까 이거를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y는 2x의 마이너스의 3이지. 요거의 그래프를 내가 살포시 한번 그려볼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 2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y절편 한 개 잡고 얘를 왼쪽으로 2칸, 그 다음에 위쪽으로 5칸을 그대로 옮겨. 그러면은 여점을 그대로 지나면서 아까랑 기울기는 같은 직선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2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0,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왼쪽으로 2칸, 위쪽으로 5칸 올라가면 마이너스 2,2니까 한 점 마이너스 2,2를 지나죠. 따라서 y는 2에 x 더하기 2에 더하기 2라고 써버리면 y는 2x에 더하기 6이 나오는 거 맞죠? 선생님, 아까 풀었던 게 좀 더 빠른데요?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관점도 알아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된다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도 한번 해보자.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도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말은 즉슨 모양 자체가 포물선은 최고창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하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같다란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포물선의 이동은요,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이거를 꼭지점의 이동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 다시 한번, 포물선의 이동은 꼭지점의 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쉽게 한번 해결해 볼게. 잘 봐라.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더하기 2x죠.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y는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죠. 따라서 기존에 있던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1,1이거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면 1 빼기 2, 1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 뭐가 돼요? 6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 이유는 좀 이따가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려줄 거야. 따라서 새롭게 평행이동이 된 후에 포물선의 식 2차 함수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잖아?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6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냐하면 모양이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태를 한번 파악해보자. 잘 봐라. 나한테 이렇게 x축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그릴게.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현재 꼭지점의 좌표는 1,1이고 무슨 블록이야? 이렇게 위로 블록이지. 이 상태에서 내가 꼭지점의 이동으로 바라볼게. 그러면 꼭지점 자체가 왼쪽으로 2칸, 위쪽으로 5칸 이렇게 뭐 올라갈 거예요. 그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새로운 꼭지점이 되면서 무슨 블록이야? 그대로 위로 블록이고 모양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1,1이잖아? 왼쪽으로 2, 위쪽으로 5만큼 가니까 새로운 꼭지점은 마이너스 1,6이라서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6 나올 거고 모양 변함 없으니까 최고차 계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죠? 이거를 이용하면은 힘들게 막 y 자리에 y-5 집어넣고 x 자리에 x 더하기 2 집어넣어가지고 막 계산하는 것보다 꼭지점의 좌표 하나 구하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새로운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를 볼 건데 잘 봐라. 세 번째로는 이제 원이잖아. 원도 마찬가지거든. 평행이동을 아무리 해도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아. 그 말은 즉슨 원의 반지름은 항상 같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원의 이동은 너무너무 중요. 뭐로 바라볼 수 있냐면 중심의 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어. 진짜 중요해. 중심의 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쌤,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보여줄게요. 잘 봐. 3번 문제는 바로 가자. 원이 있어. 중심의 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3,2야. 그럼 봐봐. 원의 이동은요, 중심의 이동으로 봐도 되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서 생기는 새로운 중심은 마이너스 5,7이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5,7인 원은요. x의 아이고 잘못 적을 뻔. x 더하기 5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이고 평행 이동을 해도 모양은 안 바뀌니까 오른쪽은 그대로 5가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자, 그림을 그려서 상태 한번 파악해 보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을 하나 살포시 그릴 건데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요. 여기에 중심의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3,2라고 한번 해보자.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거를 왼쪽으로 2칸, 위쪽으로 5칸 올릴 거잖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중심이 생길 거고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5,7 되겠지. 왼쪽으로 2, 위쪽으로 5만큼 올라가서 이만큼 중심 가지고 반지름은 똑같이 루트 5가 되겠죠. 반지름은 변함이 없을 거잖아. 모양 안 바뀌니까. 어쨌든 여거도 마찬가지야. 원은 그래도 좀 나은데 어쨌든 중심의 이동으로 바라보잖아. 그러면 직선이나 포물선이나 원 이런 것들도 핵심을 짚고 보면은 훨씬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럼 모든 내용 다 정리했으니까 문제 4개만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볼게.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시작. 자, 같이 한번 해보자. 평행이동 x, y가 x 더하기 1, y 빼기 b가 됐대.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때 마이너스 2,3이 어떻게 옮겨질 거냐면은 마이너스 2에 1 더하고요. 3에다가 마이너스 b만큼 더해지도록 옮겨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b인데 얘가 a, 1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3 마이너스 b는 2라서요. b는 몇이에요? 1이죠. 자, 이때 a 빼기 b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지. 괜찮고요. 자, 2번 문제 보자. 문제를 보니까 5, 마이너스 1이 어디로 옮겨졌대? 그지? 3,4로 옮겨졌대.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x는요. 이만큼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y는 5만큼 커졌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평행 이동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그지? 어쨌든 이러한 규칙에 의거해서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을 구하래. 그러면 x의 좌표는 2를 빼고 y 좌표는 5를 더하면 되니까 몇 몇이에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자.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해보자. 자, 마이너스 3,4가 1, 1,1로 옮겨졌대. x의 좌표는 이만큼 커졌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좌표는 3만큼 작아졌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 어쨌든 이러한 이동에 의해서 직선 요거로 옮겨질 때 a, b를 구해서 더하라 그랬어? 그럼 직선은요 도형이잖아. 도형의 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의 자리에 x-2를 대입하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y의 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야? y 더하기 3을 대입하는 거야. 따라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3에 x의 자리에는 x-2, 마이너스의 y 자리에는 y 더하기 3에 더하기 2는 0이죠. 정리하면 3x-y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7은 0이죠. 따라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7이니까 a 더하기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죠?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자, 일단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힘들 수 있어. 잘 봐. 도형의 이동이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으니 x의 자리에 x-p를 집어넣고 y축의 방향으로 p 더하기 2만큼 이동했으니 y의 자리에 y 빼기에 p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y 빼기에 p 더하기 2에 x 빼기 p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x 빼기 p에 더하기 5 이러면은 야 그냥 봐라.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왼쪽 아래에 적혀 있잖아.
포물선의 이동은요, 뭐의 이동으로 바라보자? 그렇지. 꼭지점의 이동으로 바라보자.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포물선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풀마 1에 플러스 5고요. y는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몇이야? 3이지.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1,3이고 자, 이거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더하기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1 더하기 p에 얘들아 1 빼기 p 아니야. 1 더하기 p야. 점의 이동은 그대로 더하는 거야. y는 p 더하기 5가 되겠고 얘가 x축 위에 있대. 얘들아 x축 위에 있으면은 y좌표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따라서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포물선의 이동은 뭐의 이동으로 바라보자? 꼭지점의 이동으로 바라보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4번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 잘 봐. 요거도 마찬가지야. 다음과 같은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군.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의 자리에 x 빼기 3 대입하고 y의 자리에 y 더하기 4 대입하자. 이러면은 풀리기야 하겠지. 아까 그 문제도 풀리기야 하겠지. 근데 엄청 복잡하겠지. 자, 그러지 말고요. 여기 왼쪽 아래를 봐봐. 우리 원의 이동은요. 평행이동을 해도 모양과 크기는 같을 거야. 그 말은 즉슨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 대신에 우리가 원의 이동을 뭐의 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 중심의 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진짜 너무 중요해. 알겠죠? 그럼 잘 봐. 어쨌든 다음과 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맨 처음에 주어진 이렇게 생긴 원이 이렇게 옮겨진대. 그럼 우리는 중심을 비교할 거라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자. x의 제곱 더하기 4x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지르고요.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빼기 1의 제곱 지르고요. 맘대로 4 더하기 1, 5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5 적고 더하기 a는 원래 있었고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마이너스 a고 얘가 평행 이동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은 뭐가 됐대? 3이 됐대. 일단 첫 번째 이동을 해도요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은 같아야 돼. 즉 5-a는 3이 돼야 하니까 a는 몇이에요? 이겠죠. 그 다음 중심을 비교하자. 중심이 마이너스 2,1인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더니 중심이 1, 마이너스 b가 됐어. 그럼 잘 봐라.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하니까 1이고요. 1에다가 4를 빼니까 마이너스의 3이죠. 둘이 같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뭐예요? 3 되는 거 맞지? 자, 어쨌든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 완벽하게 다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자. 점의 이동은 x축으로 a, y축으로 p 이동하면 그대로 a, b를 각자의 좌표에 더하자. 도형의 이동은 x의 자리에 x-a, y 자리에 y-b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으나 특히 포물선과 원에 대해서는 포물선은요 꼭지점의 이동으로 바라보는 게 웬만하면 좋을 거고 원의 이동은요 중심의 이동으로 바라보는 게 웬만하면 좋을 것이다. 잘 정리하고요 완벽하게 잘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마무리할게. 고생했어.